주나라의 황실의 도서관을 관장했던 사람이다. 윤회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도 쫄르니까 그 자리에서 찍찍찍 적어준 책이 노자도덕경이다 하는 건 전설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되고, 노자에 대한 학문적인 이 기본 사항 그런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자라는 사람은 공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 그리고 이름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같은 하나로 알면 돼. 이게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정확하게 언제 했었다 뭐 온갖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책 보고 그런데 너무 정신 안 팔려도 돼. 어차피 옛날 사람이야. 뭐 200년 300년 더 전이면 어떻고 더 후면 어때.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라고 하는데 그냥 노자야. 저 이름도 이제 노자로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공자하고 누가 먼저냐 한 5, 60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 쌍방간에. 근데 뭐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공자도 노자도 손자병법의 손자도 그 시절 사람입니다. 그리고 맹자다 장자다는 이제 거기보다 한 100년 150년 그 다음이에요. 대략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주나라의 황실의 도서관을 관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저 서쪽으로 세상을 떠나는 속세를 떠나는 길을 가다가 윤회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도 쫄르니까 그 자리에서 찍찍찍 적어준 책이 노자도덕경이다 하는 건 전설이고, 어쨌든 노자도덕경은 5200자, 요즘 책으로 보면 5200자 글자.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꼭 그 자수로 이야기해요. 내가 만자를 썼다, 뭐 2만자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200자밖에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책이, 이 노자 시대는 책이 두 가지로 쓰여져. 종이가 없었으니까 대나무나 일반 나무를 얇게 깎아서 그 위에 글을 쓰는 게 제일 많은 형식의 죽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웅이라는 그 이영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양가위하고 싸움할 때 이 죽간 더미들이 쫙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다 이 더미 하나가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걸 도로로 말아놓은 게 책이 한 권이야.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은 권이 무지하게 많아. 권 아니면 편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박 6편, 수박 36편, 그게 36 덩어리가 있다는 뜻이지. 요즘으로 하면은 챕터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 도덕경이고, 요건 다른 책이 죽간적 그림 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책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자가 쓴 책이라고 알려진 게 공자가 안 쓴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거를 20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어. 위스라고 해서 가짜 책이다, 혹은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다, 또는 처음에 공자가 썼는데 그때는 책 분량이 5분의 1도 없었어. 그 뒤에 계속 사람들이 채워 넣었다, 고쳤다,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한 50년 전에 마왕태라는 그 장소에서 무덤을 발굴했는데 200년 전에 책이 나와버린 거야. 노자하고 간격이 얼마 안 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곽점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후베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 또 발견됐어. 그래서 비단에 쓴 책은 백서라 그러고 대나무 위에 쓴 거는 죽간이라 그러는데, 저거는 조금 또 더 오래됐어. 거의 노자 죽고 나서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된 책이야. 저것도 상당히 유사해. 그래서 옛날 거를 무시할 수 없구나. 지금 고고학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사마천인선 사기의 전설 시대를 써놓은 게 있어. 그 전설을 다 이 뒷받침하는 이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건데, 그래서 노자라는 책은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임금의 통치술을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좀 수단 방법론이 많아.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뭐
좀 꼼수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도 많아. 그래서 제왕학이다.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철학인데, 유교의 철학과 즉 주역 사상인데 만나서 이 노자를 좀 유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거기서 주로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 천지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위주로, 우주가 뭐가 먼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유, 무, 무에서 유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주론적으로 해석하고, 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데 그건 왕필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왕필은 지금도 대부분의 책들이 왕필이라는 학자가 쓴 노자의 그 해설서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왕필이라는 사람은 삼국지 조조의 아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들 손자 시대 때. 삼국지하고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은 사람인데 24살에 죽었어. 그런데 20살에 노자 왕필의 노자주라는 책을 지었어. 그리고 노자만 줄을 만든 게 아니고 주역도 했어. 논어에 대한 책도 썼어. 천재야. 소년 천재. 근데 전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양생술. 노자의 책을 내공수련하는 거. 양생. 옛날에 양생이라면 기공, 호흡법, 이런 것들. 거기에 최고 경전이 노자도덕경이다. 그건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쓴 주를 근거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병법서하고 관련이 깊다. 그래서 병법서로서 싸움하는 도리, 전술, 아까 이야기한 제왕통치술하고 관련 있습니다.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 다음에 도교경전. 노자가 도교의 교주인데 마치 서양의 종교의 예수나 마호메트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뒤에 도교라는 종교가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웅문이라는 그 사조영웅전 그 유명한 김용의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에 전징교 나오잖아요. 전징교. 그 전징교 왕중량이 나오는 그게 도교가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그게 전징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노자 도덕경을 근본 경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도교. 근데 이 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족 종교예요. 지금도 어딘가 도교 절인데 거기 가서 신선이나 온갖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무조건 빌잖아. 오래된 바위 있으면 빌고, 큰 나무 물가에 있으면 빌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중국 스타일이에요. 중국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무예의 철학책이 아니냐. 무예에 대한 이야기나 연관성이 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집어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또 내용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도덕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자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빅히트를 못 쳤어. 마이너리티야.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1800년대 말 서양 사람들이 몰려오면서부터 이게 막 빅히트가 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중국 고전이에요. 논어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동양 사상 그러면 노자 사상을 연상할 정도로 인기가 좋아. 딱 인기 좋게 돼 있어. 아주 땡기는 그런 구석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불교하고의 영향인데,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왔을 때 인도어로 돼 있잖아. 그걸 중국말로 옮기는데 그냥 번역이라는 게 그냥 글자를 바로 끼워 맞추는 게 뭔가 생각이 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인도 불교를 중국화하는 과정에 생각의 틀이 노자도덕경이었어. 그래서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걸 격이라고 그래, 격이. 그래서 격이 불교,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가 되는 과정. 그리고 노자도덕경이 선이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거든. 그래서 선이 탄생하는데 바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많고 서양에서 이제 이게 유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요즘 현대 물리학, 뭐 현대 과학, 뭐 현대 심리학 다 갖다 붙여. 노자에 다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 중에서 노자가 그만큼 오픈 텍스트라, 오픈 사상이라는 거야. 어디 하나를 딱 이렇게 요거야. 노는 좀 그런 거거든. 똑바로 살아. 인해, 충해, 효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노자는 그런 게 없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이야기가 상당히 이 오픈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많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우리 무예에서는 1번 도에 대한 이야기잖아. 도를 설명하는 책이야.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부드러움, 유능제강. 운동에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강유론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강할 때 강하고 몸에 힘 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양. 그 다음에 동정론이라고 나와. 동중정, 정중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품시할 때 내가 이 동정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팍팍 빠르고 힘있게 움직이는데 마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야 돼. 완벽한 경지에 들어가면 팽이를 최대 속도로 돌려놓으면 정이야 동이야. 동의 극치가 정이 되잖아. 그지?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동정론. 그 다음에는 하나라는 거. 하나야. 도는 하나야. 기본은 하나야. 정신은 하나야. 왜 하나냐? 하나가 도와 일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와 정도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덕경 책은 지금 오리지널 책은 여기 오리지널 책 한문으로 된 오리지널 책은 뭐 조그마한 수첩 정도밖에 안 돼. 5,200자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건 오래된 책인데 양진방에게 준다 하고 이렇게 써갖고 준 책이 직접 주신 책인데 요게 이제 요만한 책에 그냥 번역만 나와. 원문하고 번역만 나오는 거. 이거 하면 여러분 못 살 거야. 서점에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처럼 분량이 아주 작아요. 작은데 요걸 보면 1장에서 81장인데 1장부터 37장까지가 상편 혹은 도경이라고 그래. 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81장까지 44개의 장을 하편인데 덕경이야. 근데 도경, 덕경 의미가 없어. 다 도야. 덕은 도가 터지면 보이는 게 덕이야. 도를 제대로 닦으면 할 수 있는 게 덕이야. 전부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용주 교수가 도에 대한 이야기, 덕에 대한 이야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한번 봤더라고. 참고로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어렵다는 책을 읽을 건데 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3번 하고 나서 몇 명이 남을지 한 5분 정도 남으면 그래도 나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을 거예요. 뭐 학문적으로 뭐 꼬치꼬치 뭐 이렇게 글자 찾고 뭐 다양한 한문 해석학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다 싸그리 무시할 거예요. 제일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그런 책 독자 뭐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한문 원문을 보다는 우선 한글 번역 내용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 최소한의 그래도 한문 개념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한문 이제 적고 쓰고 다시 쓰고 해야 돼. 핵심 개념들은. 근데 한문이라는 게 중국 옛날 고전을 보면 띄어서기도 없고 마킹이 없어. 그 구두점이라고 하는데 쉼표, 마침표가 없어요. 글자가 첫 자부터 끝까지 쫙 책 한 권이 다 그냥 딱 연결돼 있어. 못 읽어.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이게 중요성을 알고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걸 구두점이라 하는데 어디서 자를 것이냐에 따라서 처음에 잘라놓은 게 없으니까
어디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글이 완전히 바뀌어. 180도 달라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유행하는 표준적인 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원서로 된 걸 보면서 원서를 지금 세 가지 책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 저거 나라 말이잖아. 저거가 하는데 말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 해석 저 해석 안 해. 그냥 한 방으로 스트레이트로 가. 우리나라 책 보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해야 교수님들은 좀 교수님 같잖아. 자기가 뭐 좀 아는 것 같잖아. 근데 읽는 사람은 다 헷갈리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많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무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태권도의 무예에 관련된 해석이라고 해놨는데 그런 해석은 책에 어디에도 없어.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원문 읽고 야 이거 뭐 태권도 원문 관련 있나? 이거 이런 것 같은데요. 태권도 주춤석이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5장까지는 또박또박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듯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좀 생기고 나면 그렇게 안 읽고 요점 위주로 이렇게 어떤 장은 우리하고 별 상관없고 앞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한 거는 생략해버리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1장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 오늘 4장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한 10장 한 시간은 우리 한 타임에 한 10장 정도 읽을 거예요. 그렇게 각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책 안에는 도덕경 책 안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유법이에요. 뭐 다른 것을 빗대서 그렇더라 비슷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대꾸 이걸 뭐 병렬하고 하는데 그를 중국말을 쓸 때 말을 맞추어 위에 팻말하고 밑에 팻말하고 약간 시처럼 개똥이는 죽었어 소똥이도 따라 죽었어 이렇게 뭐 앞뒤가 뭐 좀 병렬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대꾸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거는 그거 맞추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장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가끔씩. 그 다음에 반어법 도는 올바릅니다 안 하고 도는 올바름이 아닐걸 이런 식으로 약간 이문과 반대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복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을 처음에 읽으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15장 20장까지만 읽고 나면은 감이 좀 와. 왜? 자꾸 반복되니까. 앞에 말하고 비슷한 말 나오는데 앞에 말 애매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붙어 독해력도 붙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도덕경을 읽으면서 잘 안 읽혀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가 다 생략돼 있어. 주어가 없어. 대부분의 문장이. 근데 그 주어를 찾아서 내가 읽을 줄 알면 주어를 붙여가며 읽으면 상상외로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해볼 거예요. 뭐 여기 제가 오늘 책을 몇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텍스트로 이 책은 다 사. 지금 도올 선생님 지금 이 장면 찍기가 나가면 난리나 내한테 전화 와. 넌 왜 내 책을 사라고 그러지? 왜 딴 책을 그렇게 허접한 책을 사라고 그러냐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본 거로서는 가장 이것도 좀 어려워. 이것도 전문적인 게 많아.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야 양진방 교수님 나를 어떻게 알고 이걸 공부하라고? 이건 난 다 줄줄줄이야 하면은 다른 거 이제 그러면 김용옥 교수님의 노자는 옳았다를 사서 보세요. 그 정도 수준 되면 그 다음에 그거 밑에 그거보다 더 좀 읽기 좋은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은 바둑을 비유를 했어.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사면서 야 이거 참고 엄청나게 되겠다. 우리가 태권도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둑을 봤으니까 그랬는데 정작 내용에는 바둑이 없어. 다만 이 대만 친구가 쓴 책인데 이 장을 국이라고 했어. 바둑 1국 2국 하잖아. 한 판 두는 거 바둑을 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장에서 81장 안 하고 1국에서
81구까지 해놨어.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생활의 지혜로서의 노자의 해석이고 번역이 완전히 현대투로 돼 있고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했지만 알려고 하면 이것도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요거 사고 조금 있다가 지갑에 돈 좀 생기면 요거 사고 그렇게 두 권을 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한문 위주로 좀 하겠다 그러면 아주 옛날 스타일인데 뭐 이런 책 논어 뭐부터 시작해서 다 이 책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한문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사보시면 좋겠고 이런저런 많이 보고 진짜 제대로 양준만 교수님보다도 노자를 더 잘 알아야지 생각하시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왕필주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보다는 왕필주를 해석하는데 집중해 놓은 책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내 말씀드렸지만 이 책 구하기도 힘들 분들은 한글도 제법 이거는 좀 어려워. 도올 선생님이 좀 이 노자의 원문에 한글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운이라든지 리듬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일단은 요걸 여러분들 보시는 주 교재로 그렇게 하시고 요 책 한 권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노자 도덕경 책 찾아보면 뭐 한 100권도 더 나올 거야. 무지하게 책, 요즘 팔리는 책만 해도 뭐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너무 많이 사보지 말고 자, 노자 도덕경에 계속 나오는 중심 개념 1번 도, 2번 덕 요거는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뭔지 찾아갈 거고 자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연. 그런데 저 자연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 있잖아. 자연 환경, 자연 바깥에 있는 자연. 명사지 명사.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스럽다. 노자 도덕경에 거의 쓰이는 것은 자연스럽다의 의미로 자연을 많이 씁니다. 스스로 그러함.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무위자연 사상이 노자 사상이다 하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무위, 유위. 무위라는 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유위, 무위. 유위는 인위. 우리말로 요즘 많이 쓰는 말 인위적이다. 사람이 뭘 하는 거다. 사람이 거기 뭘 하나 붙이면 억지로 뭘 하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뭘 꼭 하려. 안 되는 사랑을 인위적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유위야. 무위는 가만히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좋아하려면 좋아하고 때가 되면 좋아하겠지. 이러고 이게 무위야. 무위는 저절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뭐 되는 그런 것 같은 거. 바깥에 봄이 되면 풀이 나오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도덕경 안에 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무예하고 관련이 깊은 강유, 허실, 동정, 강약, 유약 이런 개념들 많이 나옵니다. 천지와 천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것도 어떨 때는 우주 만물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바깥에는 자연물을 개념으로 쓸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특히 이 천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이 사는 이 세계 그런 의미로 쓸 때가 많이 나옵니다. 일이라는 이야기 이건 저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